안녕하세요.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의 컬럼니스트 마크 태투입니다.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은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14호이자 동양대발 장인 조대용 그리고 계승자 조승미 작가님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한옥에서 살면서도 왠지 저는 발 거기서 많이 못 뵀던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발은 그럼 우리나라 전통에서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고려 시대 때부터 궁중용이었습니다. 궁중이면 뭐 왕의 위엄 이렇게 가리려고 약간 그런 뜻으로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임금의 그 얼굴을 용안이라 이러거든. 네. 그럼 직접 못 보고 어떻게 하느냐 발을 하나 내려놓고 네네. 거기서 간접적으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임금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네네. 하나의 배려의 네. 그런 도구로서 발이 또 사용되었다. 반 가려서. 그렇죠. 작가님의 발은 뭐 또 어떤 한옥집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지만 혹시 뭐 전시도 하고 뭐 그런 미술품으로도 보나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본 젊은이들이 네. 어이구 선생님 값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완전 작품입니다. 네. 작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저도 한국 뭐 현대 작가, 현대 미술가도 많이 많았는데 정말 여기 작품화로 갔었습니다. 네, 전시 아니면 작품화 얘기 나오는 김에 사실 우리 모든 그 발베니와 함께하는 장인분들의 작품들 모아서 우리 최근에 전시도 한번 했는데 그 전시 중에는 정말 작가님의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 많았었습니다. 네, 다 너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인의 길 어떻게 걷기 시작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길 걸어오셨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네네. 뭐 퇴직하실 때까지 사이사이에 이제 발을 한 개씩 엮었거든요. 이제 내 위에 정조 할아버지가 네네. 시초에 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무가에 급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 가서 부임하는 게 아니라 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이에 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발에다가 그냥 먹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그때 철종 임금께 진상을 하니까 철종 임금이 아주 흐뭇해하시고 칭찬을 하셨다. 전조 할아버지가 예, 임금님을 위해 그렇죠. 발을 그래서 그게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 집안 내력이고 저도 이거 뭐 발을 우리 부친께서 뭐 꼭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었고 네. 저도 하는 거 가보니까 재미가 눈에 있더라고요. 우리 부친하고 경쟁하듯이 내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발을 배워졌거든요. 네. 작가님의 가족 집안에서는 그럼 몇 년 이 발에 그런 게 길 걸어왔었어요? 지금 한 130년 이상 됩니다. 130년 이상. 예, 그냥 윗세대 보면서 하는 보면서, 것이 좀 예, 재미있게 뭐 재밌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배워야죠. 되고 예. 거의 뭐 약간 취미 예. 생활처럼 이렇게 배우게 그래 되죠. 제가 군에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네네. 이제 일을 하게 됐고 또 90년도에는 문화부 장관상을 타고 95년도에 마지막 오. 대통령상을 탔거든요. 대단하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6년 후에 네. 또 이제 제가 문화재가 되고 그래. 근데 사실 45년 넘게 이렇게 해오셨던 것도 뭐 손해도 좀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지문이 없어집니다.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어져 오. 달아가지고. 이거 정말 지문 없어질 정도 예. 이렇게 45년 동안 이렇게 예. 꾸준히 하셨던 예, 그 노력 다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정말 이 손 자체가 문화재예요. 이 손 그래서 자체가 뭐 문화재. 이렇게 전시하고 이랬을 적에 와가지고 손부터 만져보자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주 멋있습니다. 아유, 별말씀. 선생님 그럼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과정은 조름질이라고 하거든요. 조름질. 때를 이제 그 가늘게 네. 또 고르게 따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거쳐야 네네. 내 요구하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이 도구 자체 이름이 이 뭐예요? 도구 자체도 본인이 만들어야 되죠. 아 정말요? 예, 내가 만들어야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언제쯤 만드셨을까요? 되게 오래된 도구인가요? 이거는 한 500개 정도 되면은 자꾸 이 홈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없애버리고 또 다시 옆에 또 다시 만들고 만들고? 옆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 구멍이 이제 네. 이렇게 아 막 여러 돼 여러 있습니다. 가지 있네요. 예. 근데 또 여기 예.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시리대라고 촘촘하게서가 있거든. 예. 근데 가면 사람도 못 끼날 정도로 이러니까 톱이 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대를 한 2등분, 4등분, 8등분 쪼개는 오. 칼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쪼개고 난 다음에 또 그 안에 쏙대를 네네네. 이뤄내는까지 이 칼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제일 작은 칼을 가지고 1mm 정도씩. 이렇게 만들기를 그렇지요. 이 도구. 그 이제 쓰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칼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네. 쓰이는 칼입니다. 예.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제 그 안에 발 중에 되게 예쁜 빨간색, 노란색 나왔는데 예. 다시 염색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옛날에는 우리 선진 때는 자연 지자물을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런 붉은색은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 실을 엮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되게 예뻐요. 예, 이거는 이제 고드레라고 하는데 그래. 옛날에 우리 통영에서는 그냥 고동 이랬는데 그 고드레를 만드는 거는 옛날에는 찰흙을 가지고 네. 만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게 무게가 없으니까 네. 납을 놓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좀 무게가 있네요. 예, 네. 그렇죠. 무게가 있어야 네. 일하기가 조금은 이제 네. 그 내가 힘이 적게 들고 네네. 이 자체가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에다 이제 한지를 발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색이 안 놀랐어요. 묻히게끔 사실 그렇게 이거 됐습니다. 뭐 어떤 뭐 도구로서 예, 예. 이렇게 예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예쁘고 이렇게 한지까지 다 붙여 있네요. 그래요. 이런 도구부터 예, 와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저도 좋은 영감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작업의 목표라면은 앞으로 작가님의 목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일 큰 목표는 이제 그 이 기능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첫째 목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옛날에 우리 그 서울의 그런 광경들을 보면은 전부 그 궁궐들이나 종묘나 또 정자각이나 우리 임금님 무덤이 한 40개 되는데 그곳에 다 발이 옛날에 있었거든. 네네. 그래서 그곳에서도 발이 좀 챙겨가지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분에 앞으로 오래오래 이 기능들도 다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가 이제 통영 공예 전수 교육관이라고 이런 가르침도 있고 예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네. 좀 홍보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작가님 혼자는 아니고 이제 또 여기도 이승자도 여기 같이 예, 계시는 이수자가 거예요? 이수자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이수자 조숙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 오래 전부터 같이 하고 계셨었어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럼 그 같이 시작하는 계기 되게 궁금하네요. 시작하는 계기는 선생님께서 이제 전성 활동을 하셔야 하니까 네. 제가 우연찮게 기회가 되어서 네.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전수 장학생으로 올라가면서 꾸준히 계속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드시면서 아버님과 이제 다르게 좀 만드시는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혁신도 있으시나요? 저는 바느질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현대적인 작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자마자 이제 표정도 다 빨개지는 건 느껴졌어요. 네, 전통적인 것도 물론 네. 있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현대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손이 덜 가면서도 조금 작은 작품들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면서 혹시 아버님은 뭐 이런 전통 지켜야 된다 아니면 꼭 이런 부분은 집중해서 잘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누가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냥 선생님께서 물론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그 부분보다는 제가 하면서 느끼고 깨우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승희 선생님은 이제 아버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 제가 어떨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치매 안 걸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새로운 거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주셔요. 아직까지 저는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걸 또 좋아하시고 아직까지 저보다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또 네. 보고 배워야 되겠죠. 네. 따님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입문 한 것만 해도 예,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이제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생겼으니까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알베니라는 브랜드도 가업이고 또 여러 세대 오랫동안 이어서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예. 장인의 정신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장인의 정신 어떤 정신인가 묻고 싶었어요. 단순히 저는 가업을 이어간다기보다는 맥을 끊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 생각과 이념을 저는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뭐 장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참 그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면은 끈기가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또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너무 주위에서 어떻게 뭐 이래자 저래자 그게 쉽사리 넘어가면은 이거는 사라지거든. 끈기가 있고 오기가 있고 그런 어떤 깡다구. 다음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질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이게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겠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어나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 두 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오늘 되게 좋은 영감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의 노력 덕분에 이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다음 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